살갗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바람이 도쿄 고쿄 히가시 교엔의 오래된 돌담을 스치고 있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들이운 하늘 아래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선명한 색을 뽐냈다. 예술대학 학생인 유나는 낡은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오태문 근처에 정해진 관람구역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한 명의 황궁 호위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짙은 감색 제복, 반듯하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그 아래 감춰진 표정. 유나는 그저 서 있는 인형이 아닌 제복 너머에 살아 숨쉬는 인간을 포착하고 싶었다. 졸업작품 주제를 살아있는 전통의 이면으로 정한 후 그녀는 이곳을 자주 찾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스쳐 지나가는 동안 유나는 홀로 남아 그들의 미세한 움직임, 규율 속에서 언뜻 비치는 긴장감 혹은 지루함을 화폭에 담으려 했었다. 오늘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사토 켄지 순사였다. 다른 호위관들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 굳게 담은 입술에선 어딘지 모르게 신경질적인 예민함이 느껴졌다. 그는 규정된 자세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고 있었지만 유나는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어떤 종류의 압박감이나 억눌린 감정을 읽어내려 했다. 그녀의 연필이 스케치북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제복의 빳빳한 질감, 어깨 견장의 금속 광택, 그리고 무엇보다 사토 순사의 눈빛.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혹은 석양빛에 반사된 그림자였을까? 유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연필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바로 그거야. 저 완벽한 통제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흔들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열망이 스케치에 대한 몰입과 뒤섞여 현실 감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발밑에 그어진 희미한 흰색 선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자신이 이미 지정된 관람구역을 살짝 벗어났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오직 사토 순사의 얼굴과 스케치북 위의 선들만이 그녀의 세계 전부였다. 연필심이 종이에 사각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물러서시오. 선 안으로 들어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고 위압적인 고함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틈 들이마셨다. 동시에 사토 순사가 들고 있던 경장 끝의 금속 부분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돌바닥에 내리찍혔다. 직접적인 가격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와 행동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조용히 풍경을 감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관광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와 사토 순사에게 쏠렸다.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다른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호위관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저 여자가 선을 넘었잖아. 규칙은 지켜야지.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유나의 귀를 파고들었다. 사토 순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격한 행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끝은 분명 유나를 향해 있었다. 차갑고 비난하는 듯한, 그리고 일말의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눈빛이 유나의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과 연필을 주워들었다. 방금 전까지 영감으로 가득했던 페이지에는 어지러운 선들만 남아있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사토 순사의 냉담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피해 유나는 도망치듯 고교 히가시 교엔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다. 방금 겪은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예술가로서 대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는 날카로운 질책과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그 위압적인 고함 소리와 경장을 내리찍던 굉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선을 조금 넘은 게 그렇게까지 위협받을 일인가? 억울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자책감도 밀려왔다. 히비야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이르러서야 유나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공원 안은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미완성된 사토 순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라 방금 겪은 불쾌하고 강렬한 경험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있는 전통의 이면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날카롭고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했던 건지도 모른다. 전통과 규율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개인의 열정이나 호기심을 가차없이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일지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아가씨.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옆 벤치에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모를 백발의 노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외투와 중절모, 손에 든 오래된 책 한 권이 그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노신사의 따뜻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아, 그냥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나가 힘없이 대답했다. 노신사는 유나의 무릎 위에 놓인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림을 그리는 모양이구려. 혹시 괜찮다면 어떤 그림인지 구경해도 되겠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스케치북을 노신사 쪽으로 펼쳐 보였다. 미완성의 사토 순사 그림과 그 주변의 어지러운 선들. 노신사는 잠시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황궁 호위관이로군. 고쿄 히가시 교엔에서 오시는 길이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전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스케치에 몰입하다 선을 넘게 된 것, 사토 순사의 위압적인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당혹감과 억울함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유나는 다시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꼈다. 노신사는 유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말없이 귀 기울여 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비난이나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유나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을 받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신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나도 그 근처에 살아서 종종 산책을 하곤 한다오. 아가씨가 겪은 일이 많이 놀랍고 속상했겠구려. 충분히 이해가 가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와타나베, 두헨라고 하오. 퇴직한 역사교사지. 황궁이나 그 주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게 취미라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미소를 지었다. 와타나베 선생님이시군요. 저는 유나라고 해요. 미술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유나도 마주 인사를 건넸다. 와타나베 도인은 다시 유나의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아가씨의 그림을 보니 그저 기념사진처럼 겉모습만 담으려는 게 아닌 것 같구려. 그들의 내면 혹은 아가씨가 말한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오. 유나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졸업작품 주제거든요. 그냥 제복 입은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너무 차갑게 거절당한 기분이에요. 그럴 수 있어. 와타나베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가씨,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오. 황궁 호위관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요구하는 곳이라오. 그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의장대가 아니라 실제로 천황 폐하와 황족, 그리고 황궁 시설의 경호를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그 중에는 악의는 없더라도 규칙을 어기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오. 과거에는 관광객의 부주의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소.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극도의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거라오. 어쩌면 아가씨가 만난 그 호위관은 그런 경험이나 혹은 상부의 엄격한 지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지. 유나는 와타나베 노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서운함이 남아있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냥 말로 주의를 줬어도 됐을 텐데. 물론이요. 와타나베 노인은 유나의 말에 동의했다. 규율과 임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거요. 어쩌면 그 호위관 개인의 성격이나 그날의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놓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경직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전통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유연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의 예술적인 열정과 호기심은 잘못된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소중한 노력이지. 다만 그 열정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역이나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오. 그리고 그럴 때 상대방의 입장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말이오. 규율을 지키는 쪽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는 필요하겠지. 와타나베 노인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비난이 아니었다. 그는 유나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도 동시에 사건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유나는 그의 지혜로운 말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갔다. 어쩌면 아가씨는 오늘 그저 아름답거나 위험 있는 모습만이 아닌 전통이 가진 또 다른 얼굴, 즉 그 경직성과 무게감까지 직접 경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소. 그것 또한 아가씨의 살아있는 전통의 이면이라는 주제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지 않겠소. 와타나베 노인의 마지막 말은 유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쾌했던 경험이 오히려 예술적 영감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녀는 스케치북 속 사토 순사의 미완성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 얼굴은 단순한 분노나 차가움이 아닌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유나는 며칠 동안 고쿄 히가시 교엔 근처에 가지 않았다. 대신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날의 경험과 와타나베 노인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스케치를 계속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토 순사가 그려졌다. 처음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담긴 날카로운 선으로, 그 다음에는 와타나베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그의 제복 아래 감춰진 무게와 고독을 상상하며 그린 부드러운 선으로. 그림을 그릴수록 유나는 그날의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부주의함도, 사토 순사의 과민한 반응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의 경직성도 모두 이면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유나는 다시 오테몬 앞으로 갈 용기를 내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해진 관람구역 안쪽, 다른 관광객들과 비슷한 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혹시나 마주칠까 두려웠던 사토 순사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다른 호위관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유나는 예전처럼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멀찍이 서 전체적인 풍경과 함께 호위관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제복의 세세한 부분,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까지. 그녀는 더 이상 제복 너머에 숨겨진 인간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 했다.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과 그 안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인간적인 긴장감,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살아있는 전통의 이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연필은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선들을 만들어냈다. 며칠 후 유나는 다시 오테몬 앞을 찾았다. 그날은 운 좋게도 사토 켄지 순사가 근무하는 날이었다. 유나는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안전한 거리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사토 순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유나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약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습 전체를 그가 속한 시스템과 그가 짊어진 전통의 무게와 함께 하나의 풍경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그녀는 사토 순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굳건한 자세, 햇빛에 반사되는 제복의 견장, 그의 뒤로 보이는 오래된 성벽, 그리고 그 주변을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함께 화폭에 담았다. 엄격한 규율과 자유로운 일상, 변치 않는 전통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풍경. 유나는 그 속에서 사토 순사라는 개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싶었다. 그의 완벽해 보이는 자세 속에서 언뜻 스치는 미세한 피로감이나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한 의지 같은 것들을 포착하려 애썼다. 한참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문득 사토 순사와 눈이 마주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노골적인 경계심이나 비난 대신 무심함에 가까운 혹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유나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은 아까보다 더 크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을 그저 규칙을 어기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자신의 희망 섞인 착각일 뿐일지도. 유나는 그날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졸업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호위관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명의 호위관들이 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으로 그러나 공통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내면의 긴장감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려졌다. 그들의 배경으로는 고교의 장엄한 건축물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현대적인 옷차림의 사람들이 흐릿하게 묘사되었다. 전통과 현대, 통제와 자유, 개인과 시스템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그림의 중앙에는 사토 순사를 모델로 한 호위관이 그리 그려졌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이전의 스케치와는 달리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뇌와 성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손등의 힘줄이나 미간의 주름은 그가 짊어진 무게를 암시하는 듯했다. 유나는 그 그림에 경계선 위에 초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물리적인 경계선뿐만 아니라 전통과 개인, 이해와 오해, 존중과 경직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졸업 전시회 날 유나의 그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섰다. 어떤 이들은 제복의 정교한 묘사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그림 속 인물들의 미묘한 표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와타나베 노인이었다. 그는 유나의 그림 앞에 한참 동안 서서 조용히 감상하더니 유나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훌륭한 작품이오, 유나 양. 그가 말했다. 아가씨가 그날 겪었던 경험과 고민들이 이 그림 속에 깊이 녹아있는 것 같구려. 단순히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이야. 유나는 와타나베 노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나는 그저 아가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 주었을 뿐이라오. 와타나베 노인은 겸손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아가씨 스스로 그 경험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예술로 승화시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점이지. 그것이야말로 예술가가 가진 힘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잠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었다. 와타나베 노인은 그림 속 호위관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 느꼈던 엄격한 사회 분위기와 규율의 무게를 떠올리기도 했고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도 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유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사토 켄지 순사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 있을까? 그는 여전히 모든 관광객들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날카로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을까?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날 자신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처럼 아주 희미하게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유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의 짧고 강렬했던 만남을 통해 살아있는 전통의 이면에 대해, 그리고 인간과 시스템, 예술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그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비록 그 경험이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불쾌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녀를 예술가로서 한 뼘 더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유나는 전시회장을 정리하며 자신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캔버스 속 호위관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부동부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을 품고 있는 깊고 울림 있는 침묵이었다. 유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다양한 이면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나갈 것이다.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예술가로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던 그날 오후, 고쿄 히가시 교엔에서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그리고 캔버스 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유나는 졸업 후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도시의 풍경, 특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속에서 영감을 얻었다. 가끔씩 고쿄 히가시 교엔 근처를 지날 때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궁 호위관들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들 중에 사토 켄지 순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엄숙하고 정적인 풍경의 일부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히비야 공원에서 우연히 와타나베 노인과 다시 마주쳤다. 노인은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나는 반갑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구려, 유나 양. 잘 지냈소? 와타나베 노인은 유나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졸업 전시회 이후로 처음 보는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소. 유나는 와타나베 노인 옆에 앉아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갤러리 일과 작품 활동, 그리고 여전히 이면을 탐구하는 그녀의 예술 세계에 대해. 와타나베 노인은 흥미롭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오. 와타나베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황궁 호위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특히 관광객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요. 너무 경직되고 위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한 안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지. 유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럼 그때 저에게 소리쳤던 그 호위관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와타나베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스템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점 아니겠소? 어쩌면 유나 양 같은 젊은 예술가의 시선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유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과 그림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작은 생각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유나 양, 와타나베 노인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요즘도 혹시 경계선을 넘나들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이제는 안전한 거리에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경계선 자체보다는 그 경계선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그 안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허허, 그거 아주 좋은 태도로구려. 와타나베 노인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예술가에게는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시선도 중요한 법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노년의 역사 교사와 젊은 예술가는 세대와 경험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다. 유나는 와타나베 노인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그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헤어지기 전 와타나베 노인은 유나에게 말했다. 언젠가 유나 양의 다음 전시회에도 꼭 초대해 주시오. 아가씨가 앞으로 또 어떤 이면들을 발견하고 그려낼지 기대가 되는구려. 유나는 밝게 웃으며 약속했다. 그녀는 와타나베 노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영감과 창작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실로 돌아와 깨끗한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려놓았다. 무엇을 그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히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외면당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것이라는 점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경험은 봄날의 따스한 성찰로 이어졌고 그 모든 과정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예술가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 첫 붓터치를 하는 유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유나는 중견 작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작품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도시의 이면 시리즈는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혔는데 화려한 대도시의 풍경 뒤에 숨겨진 개인들의 고독, 소외,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발견되는 작은 희망과 연대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고쿄 히가시 교엔을 찾았다. 이제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조용히 산책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곳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호위관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예전처럼 위압적인 고함 소리를 듣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신 정중하게 규칙을 안내하거나 질문에 답해주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와타나베 노인이 말했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나는 오랜만에 히비야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문득 와타나베 노인이 떠올랐다. 몇 년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었다. 자신에게 지혜와 따뜻함을 나눠주었던 소중한 인연이었다. 그녀는 노인이 앉아있던 옆 벤치를 바라보며 그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를 추억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유나 선생님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정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약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제복 어깨에는 이전보다 높은 계급을 나타내는 견장이 붙어 있었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서 낯익은 윤곽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그는 분명 예전의 그 호위관 사토 켄지였다. 사토 씨? 유나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맞습니다. 사토 켄지입니다. 지금은 경부 계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일이지만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스케치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었지요. 유나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다. 아,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인데요, 뭘. 아닙니다. 그때 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토 경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선생님의 졸업 전시회에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리신 경계선 위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더욱 놀랐다. 그가 자신의 그림을 보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토 경부는 말을 이었다. 제가 얼마나 경직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제복 뒤에 숨어 인간적인 소통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은 저에게 마치 거울과 같았습니다. 저의 차가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안감과 압박감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계속했다. 물론 그림 한 점 때문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작품은 분명 저에게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조직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조금씩이나마 변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후배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규율만큼이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지요. 사토 경부의 솔직한 고백에 유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이, 그녀의 예술이 누군가의 삶에 이토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다. 사실 저 역시 그때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사토 경부님 덕분에 이면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할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시간을 넘어선 화해와 이해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선생님의 작품 활동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토 경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그림에는 항상 따뜻함과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어서 감탄하곤 합니다. 특히 도시의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시선이 인상 깊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유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려 노력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겠지요. 사토 경부는 고개를 끄덕였다.